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율입니다. 어깨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앓는 통과 의뢰와도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는 수술 없이도 증상이 완화되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함께 수술 없는 어깨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증상을 겪는 환자도 많고 잘 낫지도 않아 치료를 미루는 어깨 질환 50견. 통증이 심해진 뒤에는 수술이 두려워 또 한 번 치료를 미루게 되는데요. 이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술 없는 50견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깨는 워낙 아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치료 방법도 많이 발전했을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은 누군가 여태 없던 새로운 시도로 자꾸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제가 1년 전에 파리에 갔을 때 학회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네. 이 장면은 어깨 힘줄을 도저히 꼬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다 낡아버린 사람을 등 근육을 떼서 어깨 속으로 옮기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미국에 가보니까 이 수술마저도 벌써 1년 만에 이렇게 확 크게 열지 말고 네. 내시경으로 하자. 벌써 이렇게 1년 사이에 확 또 변했습니다. 네네. 요즘은 웬만한 어깨 통증 치료를 열지 않고 우리가 막 어깨 속에 자그마한 골절이 생기더라도 내시경으로 다 하고 있고 또 어깨가 자주 빠지는 사람이 뼈가 달아져서 없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뼈 이식조차도 내시경으로 다 해결하는 그런 세상에 와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좀 심한 어깨 질환도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데요. 흔히 잘 안 낫는 질환이라고 하는 50견도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가요? 50견으로 오신 분들이 참 물어보면 병원에 오기 전에 다 여기서 무슨 주사 다 맞아봤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네. 근데 주사만으로는 돌아서면 다시 똑같고 네. 수술하자니 겁나고 시간 걸리고 비용 들고. 예. 그래서 50견 환자들이 정말로 많은데 이 주사 치료와 수술과 사이에 뭔가 새로운 치료가 꼭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희술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지금 보다시피 이런 50견 환자는 병원에 오는 어깨 아픈 환자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고생도 하고 다니고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가장 별것 아닌 게 50견이거든요. 네. 근데 의사가 이런 분들은 팔만 잡아도 제발 살살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절대로 아파서 혼자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예. 50견 환자에게 운동하라고 왜 권하잖아요. 근데 그 운동이 하면서 참 고통스러운데 참으면서도 해야 할 만큼 꼭 필요한 건가요? 사실 50견 치료도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태까지 우리 50견 환자들을 치료해온 관행을 보면 집에서 스트레칭 하세요. 목욕탕에 가서 푹 담그서 스트레칭 하세요. 사실 치료를 환자분한테 떠넘기는 식이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세상이 요즘에 빠르고 간편하면 비즈니스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치료법들이 음식 재료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집에서 해 드시라고 하는 그런 치료법이었다면 요즘은 다 간편하게 다 상을 차려서 수저만 들면 되게끔 예. 그렇게 치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통증 없이 운동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어깨 속에 염증이 와 있는 관절 주머니를 어쨌든 넓혀야 되는데 통증 때문에 못하니까 이렇게 1시간 동안 어깨로 내려가는 신경 근처에 주사를 놔서 신경을 잠깐 잠재우게 됩니다. 예. 너무나 50견으로 좁아진 관절 속을 초음파로 보면서 거기에 주사바늘을 꽂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약물을 밀어넣어서 관절 주머니를 부풀리고 네. 이제 1시간 동안 통증을 못 느끼게 되니까 제가 옆에 보다시피 부드럽게 사방으로 돌리면서 어깨 관절 속을 풀어주게 되면 50견이라는 게 결국 염증과 유착이거든요.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됩니다. 이런 치료하는 동안에 환자분이 너무 아파서 한번 통증을 경험하게 되면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예. 다시 그 병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슬려고 온다고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네. 치료를 하게 되면 전혀 트라우마 없이 부드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정말 치료가 수술 없이 진행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내 어깨를 병원에다만 맡겨두지 말아야 되는 게 예. 병원에서 변화시키는 양보다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집에 가서 통증 때문에 잘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매일 그날 주사 치료하고 시술을 끝나고 바로 집으로 보내드렸는데 네. 집에 가서 아파서 운동을 잘 못하니까 제가 3일 동안 병원에 붙잡아두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첫날 운동을 시켜서 이만큼 좋아지고 두째 날 좀 더 올리고 셋째 날까지 더 올려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풀어주게 되면 3일 후에는 거의 통증을 못 느낄 만큼 좋아져서 가게 됩니다. 예. 50견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또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깨 통증이 완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이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지난달에 미국 갔을 때 그 예. 사람들은 어깨 통증을 치료하는데 등을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등 근육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는 사실 어깨가 아프면 등에는 신경을 별로 안 쓰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는 장면 보다시피 지금 어깨 아파서 오신 분들 내가 손을 돌리면 굉장히 아파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을 어깨를 뒤로 쫙 제껴서 이렇게 돌리면 오히려 통증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왜 그러냐면 다음 보시는 장면처럼 좌측에서는 날개뼈가 이렇게 빳빳이 서 있거든요. 네. 근데 앞쪽에서는 구부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활 습관을 늘 움츠러든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등 근육 훈련도 안 하고 네네. 움츠러 있다 보니까 날개뼈가 자꾸 앞으로 수그려지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측 그림처럼 날개뼈가 앞으로 수그려드니까 네네. 팔을 움직일 때 이 팔뼈와 날개뼈가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힘줄이 달아지고 구멍이 나고 떨어지게 되고 어깨 속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등에 있는 근육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 어깨의 문제지만 등 근육을 바르게 유지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럼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건강한 어깨를 지키기 위한 팁이나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나요?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어깨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고 해서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날개뼈가 결국은 갈비뼈 위에 올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날개뼈를 세우는 근육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네. 저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분은 고무줄을 앞에 걸고 뒤로 막 이제 상체를 뻣뻣이 네. 세운 상태에서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네. 이런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날개뼈를 잡아주는 근육량이 커지면서 앞으로 평상시에 늘 수그려 있던 날개뼈가 네. 빳빳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깨 속에 팔뼈와 부딪히는 찬스도 줄어들고 어깨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면 좋은 운동법인 거네요. 예, 마지막으로 어깨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어깨 아프신 분들이 자기 스스로 짐작하고 판단하고 이럴 것이다 생각을 해서 치료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될 고생들을 하고 오시는 경우인데 사실 전문가 도움을 이런 때 쓰라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른 어깨 통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자기 스스로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수술 없는 어깨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치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세계병원 권석준 진료부장과 함께 치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도 그 가족도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는 질환 치매. 대표적인 사회적 질환으로 손꼽히는 만큼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치매 진단과 치료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석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사실 흔히 치매라고 부르는 게 알츠하이머병일 때가 많잖아요. 예. 이렇게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이 용어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매를 일컫는 말처럼 통용되고 있는데요. 전체 치매 환자의 3분의 2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입니다. 예. 알츠하이머병의 명칭은 1907년 그 최초로 보고한 독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는데요. 네. 예, 그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이며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치매 증상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경과는 그 다양한데요. 서서히 진행되고 그다음에 증상 발현부터 진단받는 때까지 한 2에서 3년, 평균 2.5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리고 점진적으로 악화되는데요. 예, 총 유병 기간은 9에서 12년으로 환자나 가족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 주변에 보면은 알츠하이머병이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던데 실제로는 어떤지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위험 인자는 그 나이가 많은 게 이제 주요 위험 인자인데요. 네. 85세가 되면 유병률이 47%로 2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네. 여성이 남성보다 이제 치매가 2~3배 그 유병률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여성이 오래 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여성은 이제 폐경기 이후에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네.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이제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치매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래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직접 질병을 일으키는 비율은 극히 드뭅니다. 한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예.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치매는 어떤 질환인가요? 예, 치매란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 뇌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이게 한 가지 병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뇌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에 의해 생기는 하나의 중훈입니다. 실제로 이제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들이 한 70에서 90가지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들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들이 이제 퇴행성 뇌질환, 혈관성 질환, 대사성 질환, 내분비 질환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퇴행성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전두축두엽 치매, 파킨슨병 치매, 누이소체 치매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나이 들면서 생기는 그 증상으로 생각했는데요. 의학이 발전하면서 병적인 현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노화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 중에 기억력 장애가 가장 흔하고요. 언어 장애, 그다음에 시공간 능력 저하, 판단력 장애, 그 성격 변화 등이 있습니다. 예. 치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검사, 인지기능 검사, 뇌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매의 원인이 이제 퇴행성 질환일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뭐 나이와 상관없이 또 걸릴 수 있는 게 치매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면 내가 치매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건망증과 치매도 역시 다른 거죠. 예.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건망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건망증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혹시 내가 치매 전조 증상은 아닐까 걱정을 합니다. 예. 건망증은 일종의 생리적인 뇌의 현상이고요. 자신이 경험한 일 가운데 비교적 덜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건망증인 경우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잊었던 사실을 기억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중요한 일이나 약속, 경험, 사건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어제 이제 용돈을 드렸다고 했을 때 그 용돈 어디다 뒀는지 물어볼 때 이제 네가 나한테 언제 용돈을 줬냐고 하시면 이제 치매일 가능성이 많고요. 예. 잘 생각해서 기억을 하면 건망증일 가능성이 많죠. 예.
냉장고 안을 열었을 때 이제 그 안에 TV 리모컨이 있으면 그러면서 건망증이죠. 자기가 이제 TV 그러면서 내가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안에 넣어놨지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 건망증이고 예. 누가 리모컨을 냉장고 안에 넣어놨냐고 화를 내면 네. 치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 사실 자체를 잃어버리면 이제 그게 치매라는 거죠. 예. 치매에 의한 건망증은 가끔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고요. 예. 지속적이고 점차 강도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이제 길을 잃거나 심한 경우에 집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거, 세수하는 거, 목욕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가족들도 그리고 환자 얼굴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건망증을 마냥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기억장애만 있고 다른 장애가 없는 경우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 중에 매년 15에서 20%가 치매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이는 그 정상 노인이 매년 1에서 2%로 치매로 진행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건망증이 심하다면은 이제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치매 초기에는 또 가족들이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구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고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요? 예.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자세한 병력 조사를 하는데요. 네. 환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호자의 보고를 통해서 그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울러 이제 신체 검사, 정신 상태 검사 등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경 심리 검사를 통해서 자세한 인지 기능 그 장애를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진단되면 치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뇌 영상 검사는 그때 필수적인데요. 뇌 영상 검사는 뇌의 구조와 모양을 살피기 위한 그 CT나 MRI, 뇌의 기능적 이상을 살펴보기 위한 그 페트나 스펙트 등이 있고요. 예. 최근에는 아밀로이드 단백질 침착 정도를 알 수 있는 페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혈액 검사, 뇌파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그 소변 검사, 그 아포이 형질 유전자 검사 등이 실시하게 됩니다. 예. 이를 통해서 치매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도 다 다른가요? 그 진단을 통해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면 그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약물에는 인지 기능 저하에 사용되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와 그다음에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세포 독성을 막아주는 NMDA 수용체 그 기량제가 있습니다. 네. 현재 사용하는 치매 약물은 엄격히 말하면 인지 기능 저하되는 속도를 늦추는 약물입니다. 예.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병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지만 질병의 경과를 2년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네. 혈관성 치매는 혈관성 위험인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을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피가 굳는 걸 막아주는 약을 통해서 뇌경색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혈관성 치매에서도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나 NMDA 수용체 기량제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인지 기능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보호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은 인지 기능 장애가 아니라 보호자들 정신행동 증상, 그러니까 환각, 의처증, 망상, 불안, 우울, 배회 등 그런 증상들이 보호자들을 실제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증상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를 이야기해 주실 때 이제 약물을 복용하지만 이게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이건 불치병이다. 치료를 해봤자 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치매의 종류 중 10에서 15%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완치가 가능한 그 치매에는 정상압 수두증, 알코올과 관련된 치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결핍증, 만성 감염성 질환, 경막하 혈종,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치매 원인 중에 20에서 3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등 혈관성 위험인자의 관리와 적절한 치료제 사용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인지 기능의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매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예. 치매를 예방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치매는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식사하고 적극적인 두뇌 활동, 즐거운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시켜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석준 부장과 함께 치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햇빛을 많이 쬐는 게 좋을지 피하는 게 좋을지 고민되시죠? 햇빛은 비타민 D의 합성을 도와서 골다공증이나 심장병, 파킨슨병,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주름살과 기미를 생기게 하기도 해서 여름철 강한 자외선은 두피 건강에까지 해롭습니다. 이렇게 이롭기도 해롭기도 한 햇빛, 잘 활용하는 방법은 역시 중용을 지키는 건데요. 자외선 강도가 낮은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30분 내외로 산책을 하는 정도면 햇빛의 이로움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모자와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를 고루 활용해서 강한 햇빛은 차단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